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미국의 파월 신임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에 출석을 해서 향후 금리 전망에 관한 정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월화까지 잘 버티던 한국 증시가 수요일부터 지금 다시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변수, 올해 1년 내도록 이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와 세계 경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개 방향과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과연 세계 경제에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전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또 가장 합리적인 대응 전략 우리가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신임 연준 의장 파월의 의회 정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기사 검색을 한 겁니다. 자, KBS 뉴스에서 이틀 전입니다. 3월 2일 날 보던 내용이겠죠. 파월의 기사 제목이 파월 인플레이션 징후 없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하는 의사를 의회 정언 이후에 추가로 파월이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원 정언 이후에 상원에서 정언했던 내용들도 미국 경제가 지금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금 강하다는 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세계 증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파월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인플레이션 징후가 없기 때문에 급작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하고 추가로 파월이 의사를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파월 의장은 실물 경제에 대해서 과열된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과열되지 않았다면은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요. 또 아직은 임금 인상과 맞물린 인플레이션 효과가 뚜렷하지도 않고 실물 경기도 과열이 아닌 만큼 연준의 원래 금리 인상 횟수 등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다. 연준은 지난해 말에 원래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은 파월 의장이 27일 날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층 개선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4차례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의 힘이 얻은 바가 있다. 이것 때문에 세계 증시가 쇼크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그대로 과열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은 이렇게 시장의 반응처럼 금리를 올해 4번이나 그 이상 올릴 필요성을 아직은 느끼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으로 재차 파월 의장이 강조를 한 겁니다. 자, 파월 의장의 2차 발언이 나오니까 이번 주말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또 나스닥, S&P 이 상황인데, 다우존스 지수는 0.29% 약보합 정도를 보였는데 장 초반보다, 이게 하루치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상승을 했지요.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나스닥은 1% 상승으로 장 초반에는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지금 시장이 안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P 500도 0.5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상승폭을 키웠지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그 두 번째 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는 원래 연준에서 뭐 4번 이상 아주 과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안도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는 그 다음 주 한국과 세계 증시에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파월이 원래 3번 이상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지금 트럼프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가지고 미국만 살겠다 이런 뜻이죠. 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무역전쟁의 신호탄, 미국 트럼프 다음 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 철강은 무려 25% 관세를 물리게 되고요.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더 물리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보도가 돼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한국 증시도 지금 쇼크를 받았고 유럽 증시도 쇼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중국 증시는 크게 쇼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더 매기고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매길 것 같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의 경영진들과 백악관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입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또 근데 이번 조치는 그 특정 국가 제품에 해당되는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밝힌 내용을 보자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아니고 기업별로는 예외는 둘 수 있다 하면서 한 발 뒤로 빼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렇게 수입 관세율을 높이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철강 산업과 미국의 알루미늄 산업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지요. 저 자국의 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국가, 다른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니까 미국 업체들하고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지요. 그럼 미국 제품이 더 많이 팔려나갈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가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 수입 관세율을 인상하는 걸 들고 나온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1.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지금 발표를 했지요. 그럼 그 인프라 개발에 들어가는 이 원자재들이 전부 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또 유럽 같은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들어간다면은 1.5조 달러의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 수혜를 다른 나라가 가져가게 된다. 지금 트럼프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을 들고 나온 겁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 선포에 대해서 이 국제 기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WTO 국제무역기구지요. 세계무역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이 두 국제기구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성을 해칠 것이다. 이렇게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WTO가 논평을 통해서 미국의 발표로 무역전쟁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가 수축될 뿐이죠. 또 WTO가 개별 회원국의 관세 정책을 겨냥해서 공식 비판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리고 IMF에서도 리가르도 총재가 WTO 발언과 똑같은 내용의 취지의 발언을 트럼프 발표 위에 즉각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지금 국제기구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선포한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세계 각국, 이 주요국들의 반응과 대응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EU는 보복 관세를 똑같은 비율로 물려가지고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 해가지고 EU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또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무역 전쟁에 대해서 중국과 EU와 캐나다까지, 캐나다가 미국의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거든요. 중국, EU, 캐나다까지 보복 관세에 대해서 역공을 펼쳐갖고 우리도 똑같은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 하면서 강의 지금 대결 구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국가들 중국과 EU,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그럼 호주나 아시아의 신흥국들, 남미의 신흥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이거는 분명히 옳지 않은 방향이다. 전 세계가 전부 다 발끈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이 상황은 이 트럼프 반미 무역 동맹들이 형성돼 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을 빼고 우리끼리 자유무역을 하자 하면서 미국을 고립화시키는 반미 동맹들이 형성돼 가지고 미국 경제계와 트럼프를 압박해 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 의회나 미국 경제계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가 선언한 이 보호무역 정책, 이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포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에서 조금 전에 오늘 3월 4일 일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 트럼프의 무역전쟁 개시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 그리고 또 아시아 경제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자, 이 기사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협회의 존 보젤라 회장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은 수입 관세를 높이게 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지요. 단순히 자동차와 트럭 가격만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여러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인 만큼 파장은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즉 트럼프의 보복 관세는 미국의 물가를 상승을 시키게 되고 그 물가 상승은 결국은 그 근로자들이나 미국 경제 주체들의 소득 감소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그리고 그런 인플레이션은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빨리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지요. 지금 존 보젤라 회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업체 밀러 쿠어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알루미늄은 맥주 캔을 만드는 원료지요. 그러면 캔 원료 제작비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맥주 가격이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 인상을 안 시키게 되게 되면 맥주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습니다. 맥주 업체가. 그리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촉발해서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이 관세율이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 판매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종국적 피해는 미국 국민들이 입게 되는 거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 관세율을 높였는데 보호받는 산업체는 일부에 국한되고 더 많이 넓은 광범위한 산업체 기업들이 원가 부담 상승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 관세율 인상은 그대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민 대중들 전부 다가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소득이 감소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런 보복 관세를 높여가다 수혜받는 미국의 기업들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산업과 미국의 국민 대다수는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중국이 보복 관세 등 대응에 나서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 인플레이션만큼 수입이 감소되는 거죠. 대중은. 중국은 이미 자국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조금 전에 4시간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기사 제목이 트럼프 관세 폭탄에 백악관이 분열하고 있다. 게리 콘이 처리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자, 이번 관세 조치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 또는 반발의 의미로 그가 언제든지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이 전쟁에 대해서 백악관 내부마저도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미국 기업은 일부에 국한되고 대부분의 미국 산업과 미국 대중 전체는 물가 상승이라는 그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왜 이런 일을 벌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는 이런 일을 벌릴까요?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그 이유를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합뉴스에서 3월 2일 날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무역전쟁이 일촉즉발 상황이다 하는 이 기사에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바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통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 통계자료를 그래픽으로 보면요. 자, 이 기사에 있는 통계 그래픽입니다. 지금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상위 20개국, 이게 1, 2부터 20위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캐나다고요. 2위가 브라질이고 3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강의 25% 이 보복 관세가 붙게 되기 때문에 한국 업체가 세부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멕시코, 러시아, 터키 뭐 이런 순인데 중국은 한국보다도 철강 수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11위에 불과하고요. 저 한국이 365인데 중국은 78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철강 그 보복 관세로 인해서 중국이 받을 피해는 매우 미미합니다. 근데 한국은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파로 지금 한국 증시의 외인들의 이탈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접적으로 이번 주에 불거진 뭐 파월 의장의 상원에서의 정언, 금리 인상에 관한 정언이나 또 이번 주에 트럼프가 발표한 그 관세 전쟁 그 이전부터 이미 2월달 한 달 내도록 외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이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외인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할 수밖에 없지요. 그 기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3월 4일 오늘자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오늘 새벽 6시 9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이 외국인 3조 원이 빠져나간 횡한 정시에 개미금한 곡소리가 난다 하는 이 기사 제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2월 달에만 3조 원에 가까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빠져나간 정시에서 곡소리나는 투자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3월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2조 8,214억 원어치를 내던졌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지요. 한국 증시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한테는 매력이 없는 시장이 전개된 겁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7월 30일 날 이 강의를 이미 올려드렸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코스피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외인들의 단계적 한국 철수가 시작되었다. 철수 기간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이 순환매 전략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빠진다. 후퇴한다. 그리고 또 박스권 전략을 구사하면서 너무 떨어지게 되면 또 사주고 또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 상단에서는 팔고 하면서 박스권 유지해 주면서 계속 팔아 제낀다. 그리고 장세의 특징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단기 급등락 장세가 자주 나타난다. 작년 7월 30일 날 이런 상황이 온다고 이미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요게 바로 그 강의죠. 한국 증시 위험한 덫에 걸렸다. 1시간 10분짜리 강의입니다. 작년 7월 30일 날 올려드린 강의고 스마트 대응 전략 다 올려드렸죠. 우리 명품 경제학 회원은 지금
한번 더 작년 7월 4일 8, 9, 10, 11, 12, 1, 2, 7개월째 매주 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물리고 제일 고점에서 다 빠져나왔지요. 현금화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아주 그 명쾌한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